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미 치러졌죠? 그리고 가답안도 공개가 됐고, 아마 이제 채점을 해보신 분들은 본인의 합격 여부를 잘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합격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개업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왕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개업 법률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업을 하실 분들은 상가 건물 임대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규정들을 숙지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법 개정이 잦기 때문에 그때그때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제2조 적용 범위 보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항에는 보증금액 정할 때는 이제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의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대충금리들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환산보증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3항 보시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3조, 10조 제1항, 2항, 3항 본문, 10조의 2부터 제10조의 9까지 규정, 11조의 2, 제19조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과 환산보증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 2조에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해서 서울특별시 9억,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경기도 지역이겠죠. 그리고 광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5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이 항에서 이제 수도권 지역 중에서 일부는 제외되는 곳이 있죠. 3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곳,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법 2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액은 월 단위 차임액으로 하고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분의 100, 그러니까 100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원의 월 차임이 100만 원이면요. 환산 보증금액은 2억 원이 되는 거예요. 보증금 1억 더하기 이 월 차임 100만 원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환산 보증금은 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 보증금이 초과되는 임대차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그런데 적용이 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 3조의 대항력 규정, 그리고 법 10조 1항, 2항, 3항 본문, 계약갱신요구권. 근데 법 10조 3항 본문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임 증액 비율 5%나 1년 내에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10조의 2, 계약갱신의 특례. 그러니까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도 적용이 되고요. 법 10조의 3 내지 10조의 7 권리금 회수 보호도 됩니다. 법 10조의 8 3기의 차임 연체와 계약의 해지 규정, 법 10조의 9 계약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법 11조의 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법 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이 규정들은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이 돼요.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중요하겠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달리 적용이 안 됩니다.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승계도 적용이 안 되고요. 임차권 등기명령도 적용이 안 됩니다. 최단기간 1년 보장도 안 돼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도 안 됩니다. 100분의 5, 그러니까 5% 증액 청구 제한도 적용이 안 되고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부동산 사무소를 임대차 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환산보증금 이내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는데 이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 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할 자를 포함합니다. 그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인이 뭐 건물을 매도해서 주인이 바뀌어도 그 새로운 주인한테도 본인의 기존 임차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의 직승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 건물의 임대소의 대지도 포함합니다. 임차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고요. 이 우선 변제권은 환산 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우리가 항상 이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는데 이제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대항력은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상관이 있는 건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말 그대로 내가 계속 임차에서 거기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들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효력을 말하고요. 우선 변제권은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그러니까 일종의 근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게 될 때 좀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임대인하고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 작성할 때요. 상가 계약 기간은 최단 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미리부터 장기간 계약하는 것보단 1년 계약하고 계속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미리부터 막 5년, 10년씩 계약을 해놨다가 막상 그 자리가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이사를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계약 기간에 묶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최단 기간 법에서 1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 한 다음에 갱신 요구 계속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갱신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특히 위법 건축물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등록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 위법 건축물 여부는 분명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써두시고요. 계약 갱신은 최초의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근데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현재까지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 자체로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가능하게 되고요. 권리금 회수기를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차임을 연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임은 꼬박꼬박 잘 지급을 하셔야 돼요. 보증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는 건 별도라서요. 내가 아무리 보증금이 있더라도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부분은 임차인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가능하세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인데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 가능하고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요. 증액 청구는 1년 이내 5% 이상 불가능하지만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증액이나 감액 청구는 청구만으로는 효력이 없고요. 당사자가 결국 청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근데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임차인한테는 거의 유리해요. 3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속 볼게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서식의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제 장윤선 변호사 TV 23번 동영상이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요령이니까 요 23번 동영상 한번 참조해서 잘 보세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구조나 용도 변경, 전대나 임차권 양도, 담보 제공, 임대차 목적의 용도 사용 등 금지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 이런 게 다 부동문제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식의 계약서 내용 보시면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나 임차권 양도하면 안 되고 담보 제공하면 안 되고 뭐 임대차 목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것 정도는 상식으로 다 알 수 있지만 특히 구조나 용도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요거 문제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 없이는 구조나 용도 변경 못하게 돼 있고 그게 계약 해지 사유로 부동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확인하시고요. 또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도 꼭 확인하시고요. 관리비 내역도 어떤 게 들어가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면 월세를 이제 마음대로 못 올리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더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정확하게 뭐가 포함돼서 뭐가 얼마씩인지 그것도 꼭 계약하실 때 체크하시고요. 신축 건물이거나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상태면 임대인이 어디까지 공사해주고 임차인은 어디까지 공사해야 하는지 계약치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 종료 후에 원상회복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공사 전에 사진을 찍어두면 좋습니다. 내가 나가려고 할 때 이제 기존에 인테리어 했던 거 다 뜯고 나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원상회복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미리 증거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해두시는 거죠. 이전 임차인이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한 부동산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권리금 주고 사무실 양수받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때는 이전에 임차인이 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놨는데 이제 내가 나가려 할 때 이전 인테리어 공사까지도 다 뜯고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당사자가 계약하실 때 협의를 해두시는 게 사후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권리금 양수하고 그러니까 권리금 주고 이제 그 사무실 양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실 텐데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네이버에 장윤선 변호사의 부동산 카페라고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 같은 경우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에 댓글을 달지 마시고 차라리 이제 카페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세요. 지금 이 이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과 등업신청 요 란에 등업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등업신청 게시판에는 뭐 본인 성별, 나이는 뭐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쓰시고 거주지는 서울이든 경기도도 이런 데 쓰시고 가입동기 쓰셔가지고요. 등업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일반 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려요. 특히 공인중개사님이나 혹시 부동산 관련 다른 전문직이신 분들은 명함산지 같이 올려주시면 바로 전문 회원으로 등업해드리고 이제 전문 회원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Q&A 게시판 있죠? 여기다가 이제 궁금하신 거나 상담받고 싶으신 것도 올리면 이제 답을 써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인중개사님들이나 뭐 다른 전문직이신 분들은 본인들 명함 사진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런 걸 저한테 알려주시면 부동산 Q&A 전문가반 요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 회원이 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왕초보 공인중개사님들이 개업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